네, 반갑습니다. 영상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저는 흔들렸네요. 네, 오늘부터 편집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이제 뭐 용어들도 좀 적고 대충 계획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BGM을 다 없앴습니다. 아시겠지만 BGM을 없어서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유튜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포지션. 기본적으로 현대무용도 마찬가지로 발레와 같은 포지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틀이 많이 지금은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그 장르도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장르가 어떤 장르를 구분짓지 않고 뭐 힙합도 같이 한국 무용도 같이 발레도 같이 이렇게 콜라보하는 작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 현대무용이라는 어떤 현대무용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르가 아니죠. 그 현대무용이라는 그 특수성이 이제는 조금 더 넓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그래도 이제 현대무용이 어느 정도 좀 대중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좋게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현대무용이 가지고 있는 희소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지금은 그 현대무용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뭐 공연을 기반으로 한 예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종합 예술이죠.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발레도 그렇고 한국무용 그리고 스트릿 댄스도 어느 정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틀에 대한 개념을 벗어 던지고 계속 누누이 재차 강조하는 거지만 이것저것 많이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것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개성을 살려가는 게 저는 또 하나의 그런 스트릿 현대무용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단체들마다 움직이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시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단체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수업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어렸을 때나 지금 뭐 고등학교 지금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그래서 기본이라는 것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학과생들도 있고 처음 현대무용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20살에 무용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 전에는 뭐 지금은 실용무용이라고 해서 장르가 이제 무용과에서 파트가 하나 생겨났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장르의 구분이 없었고 무용과는 대중예술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기초 예술, 공연을 기반으로 한 기초 예술 장르로 속해 있어서 무용과 가면 딱 세 가지 있었어요.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근데 별개로 저희 서울예대에서는 저도 서울예대 출신이니까 서울예대에서는 뮤지컬 댄스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연 학부로 통합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흡수돼 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뮤지컬 파트가 있었어요. 저희는 조금 특이했죠. 다른 학교는 발레 파트가 있고 한국무용, 현대무용이 있는데 저희는 발레 파트가 없었어요. 발레 파트가 없고 대신에 뮤지컬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
뭐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용인대학교도 시험을 봤었는데 용인대학교에서는 재즈 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용인대를 어렸을 때 재즈를 했었으니까 용인대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예대를 결국에는 진학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가 하면 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발레 이제 수업 시간이죠. 발레 수업 저희는 발레 수업이 없었어요. 현대무용 수업인데 현대무용 수업에 이제 바를 하게 된 거예요. 바를 잡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1번 포지션에서 플리에 하나, 네. 그다음에 뭐 그랑플리에 뭐 스트레치 하시고 뭔 소리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사람한테 저기 죄송한데 플리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정말 아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없어 했겠어요. 다 가뜩이나 좀 그래도 뭐 다들 뭐 예중 나온 친구들은 기본이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아무래도.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주변 같이 이제 특히 남자들은 무용을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많았어서 무용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기본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조금 더 계속 기본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상관이 없어졌죠. 기본이라는 것보다 어떤 스타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을 어느 정도 알고 가신다면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 계속 무용을 하게 되면 적어도 예대를 나왔으면 야 쟤는 춤 진짜 잘 춘다 이런 얘기도 좋지만 쟤는 진짜 기본이 탄탄하게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듣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라서 그냥 한번 길지 않게 간단한 것들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번 주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포지션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 저희가 멈춰 있는 것보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죠? 계속 춤이라는 게 어느 한 곳에 멈춰 있는 시간보다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 포지션을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발레 하시는 분들 정말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 발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 초등학교, 유치원, 유치원이 있나요? 네, 아무튼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기본기를 다 다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남들과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하루에 막 발레 클래스를 2클래스씩 들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메꿔야죠 시간으로. 네. 네, 자꾸 잡설이 많아집니다. 자꾸 이 시간에 연연을 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 포지션. 1번 포지션은 간단하게 자 다리를 일자로 쭉 붙이고 앞꿈치 뒤꿈치 다 붙인 상태에서 앞꿈치를 살짝 들어요. 살짝 들어서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려서 그 상태에서 내려주세요. 네, 이게 1번 포지션입니다. 1번 포지션은 자칫 잘못하면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저희 나라 사람들이 오다리가 많잖아요. 네, 다리 체형에 따라서 이제 뭐 오다리가 있고 고든 다리가 있고 X 다리가 있잖아요. 네, 오다리인 경우인 사람들은 무릎이 잘 붙지 않고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1번 포지션을 했을 때 그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저도 이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무릎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곧게 핀 상태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물론 가운데가 사이가 무릎과 무릎 사이가 붙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반대로 X자인 사람들은 무릎이 쉽게 붙죠. 네, 무릎이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꿈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주가 돼야 되는 포지션은 무릎을 먼저 골반부터 무릎까지, 무릎부터 발끝까지 연결이 돼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X다리인 사람들은 살짝 뒤꿈치를 어느 정도 벌려주시고, 뒤꿈치 사이 간격을 한 2, 3cm 정도는 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이 붙게 그 다음에 쭉 해서 고든 자세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보편적으로 일자 다리인 사람들은 쉽게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턴아웃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이제 돌려주는 작업을 할 텐데, 어렸을 때는 이거를 끝까지 해서 180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리하게 무언가를 했을 때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발목을 해서 돌려줄 때 무릎도 같이 돌려줘야 되는데, 무릎이랑 발목이랑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서 무릎은 그대로 있는데 발목만 돌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뼈들이 어긋나겠죠. 네, 그래서 부상을 당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여러분들 다리를 앞꿈치, 뒤꿈치 다 붙인 상태에서 살짝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는 상태로 살짝 들었다가 옆으로 돌려서 내려주세요. 네, 그래서 벌려진 만큼, 네, 그만큼만 여러분들이 1번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고 벌려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아닌가요? 네, 간단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부상을 방지할 수 있게. 네, 2번 포지션, 세컨 포지션입니다. first 포지션, second 포지션,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아무튼 2번 포지션인데요. 2번 포지션은 1번 포지션에서 시작해서, 그 상태에서 어깨 넓이만큼만 다리를 벌려주시면 돼요. 보통 세컨 플리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랑 플리에 많이 하실 텐데, 일단 다리를 많이 벌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기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무조건 크게 해라 하고, 또 현대무용을 많이 배우신 분들은 2번 포지션이 조금 넓게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발레가 가지고 있는 발의 포지션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이 세컨 포지션에 조금 이해를 조금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리는 펴져 있는 상태로요. 그리고 세컨 포지션은 1번 포지션 턴아웃한 그 자세 그대로 해서, 다리는 옆으로 벌려서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플리에랑 그랑 플리에 다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은 항상
엄지발가락 기준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턴아웃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발로 생각하지 마시고 골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골반이 하체의 뿌리가 되는 곳이잖아요. 시작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턴아웃을 골반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 다리만 열고 무릎만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턴아웃에 대해서 저도 뻣뻣하고 스트레치가 잘 안 되는 타입이라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되는 만큼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포지션은 저희 발면을 보시면 족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족궁.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족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안으로 쿠션 역할을 하는 발에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족궁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마디에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다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만 있나요? 뼈가 있는데 그 뼈에 다리를 붙여주시면 돼요. 앞뒤로. 보통 이 3번 포지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데 피프스 포지션이라고 하죠. 5번 포지션을 했을 때 골반이 무리가 많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안 되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게 3번 포지션을 하라고 권장을 하곤 있는데 물론 보기에 좋진 않죠. 보기에 이쁜 포지션은 아니지만 무리가 되는 것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안전이 먼저 중요시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번 포지션은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골반이 말려있기 때문에 피프스 포지션이나 1번 포지션을 퍼스트 포지션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3번 포지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해야 될 거는 1번, 2번, 그리고 이제 나올 4번, 5번 이렇게 4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4번 포지션이에요. 4번 포지션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번 포지션을 먼저 설명하고 4번 포지션을 그 다음에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포지션은 다리가 앞뒤로 교차되어 있는 포지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인터넷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5번 포지션은 정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항상 많이 움직이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5번 포지션이에요. 5번 포지션을 항상 마무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닫아 주시는 습관을 가져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 포지션에서 살짝 앞으로 열려 있는 포지션이에요. 4번 포지션. 제가 발레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어느 정도 포지션을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움직일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짧게만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현대무용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6번 포지션인데요. 6번 포지션은 뭐냐면 저희가 발을 평행하게 저번에도 몸풀기 하면서 얘기해 드렸지만 발을 평행하게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 사이에 저번에도
몸풀기 하면서 어느 정도 살짝 설명을 하긴 했는데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주먹 하나를 들어갈 정도로 해주시고 이 포지션은 이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안 지켜지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춤을 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상생활의 습관들이 춤에도 다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예로 들어서 자기 그 발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발레 하시는 분들은 하도 어렸을 때부터 턴아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도 이렇게 딱 까져 있고 어깨도 딱 내려가 있고 고개 이렇게 목선까지 항상 이 포지션이 거의 일상생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습관화돼 있잖아요. 습관화. 거기에 다리를 턴아웃하고 다니는 습관이 여러분들 딱 보시면 보통 뭐 발레 하시는 분들 뭐 열에 8, 9은 저 사람 발레 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바로 딱 촉이 옵니다. 저는 사람들 관찰을 좀 좋아해서 그런 거 보면 저 사람 발레 한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남아요. 교정하시는 분들 이거 자꾸 다른 얘기인데 교정하시는 분들 보면 교정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이제 그 교정했던 습관들이 배겨서 그 입 움직임들이 이렇게 간혹 교정한 사람들처럼 이 교정기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 교정했나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혼자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튼 자꾸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팔자 걸음으로 걸으시는 분들 아주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양반 걸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걸음이 평소에 그렇게 걷는 사람들은 춤을 출 때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팔자 걸음인지 아닌지. 팔자 걸음인 친구들은 그 걸음이 그 습관들이 춤에 그대로 나와요. 포지션을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 라인이 그렇게 좋은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포지션을 막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혹시나 그런 포지션에 대한 영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있으면 그걸 링크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육 참고용 교재로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저희가 사용할 만한 움직임으로서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의 포지션인데요. 발레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지션, 기본되는 포지션이 있죠. 처음에 앙바라고 합니다. 앙바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항아리를 든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까지 설명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밑에 좀 그렇다. 아무튼 이렇게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밑에 있는 팔 포지션. 그 다음에 가운데로 올라오면 아나방 아나방이라고 합니다. 아나방 앙아방인데 팔 앞에 앙아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레 포지션 용어들이 다 프랑스 용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입에 좀 붙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쉽게 이제 아나방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나방 아나방이
앞쪽이라는 뜻입니다. 앞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 앞에 있으니까 아나방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세 번째는 알롱제. 알롱제. 알롱제 이거는 제가 이제 해외 투어를 좀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 여행 많이 다니시겠지만 프랑스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아메리카노가 없고 카페 알롱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발레 용어인데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프랑스어를 좀 하실 줄 아는 누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알롱제라는 게 길게 늘린다라는 뜻이래요. 알롱제. 그러니까 숨 들이마시는 이런 것들이 알롱제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롱제가 그래서 알롱제구나. 팔을 옆으로 길게 벌린 포지션이죠. 네. 그래서 위에까지 올라가면 이제 앙호가 되는 겁니다. 앙호는 높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팔이 위에 있다. 앙호 되셨나요? 네. 실제로는 저희는 팔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이걸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제 수업할 때 무리 없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팔의 포지션은 저는 이 상태 발레에 있는 포지션을 거의 쓰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뭐 많은 것들을 쓰겠죠. 네, 팔도 사용하기 나름이고 제가 좋아하는 팔 쓰임새가 있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팔과 다리로 움직이는 것보다 몸을 이용해서 쓰는 것들. 뭐 팔 하나를 내놓더라도 몸을 이용해서 쓰는 것들. 그거는 이제 분절이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인데, 분절은 팔 마디마디 대신에 다른 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저도 잘 못하지만 뭐 웨이브는 그 분절들이 연결돼서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훈련을 해서 다른 부위가 움직이지 않게 해서 만드는 게 분절이고, 저는 그거에 반대로 내가 이렇게 몸을 썼을 때 작용하는 이 팔들, 이렇게 해서 나오는 팔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와킹에서 팔 쓰는 것들을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와킹 보면 팔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팔도 팔이지만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보셨나요? 가슴을 쭉 폈다가 당기는 것 때문에 팔이 움직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쓰는 것들도 제가 팔을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몸을 먼저 이용해서 나오는 팔의 움직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뭐 해봐야 알겠지만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렇게 쓸 때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다리만 나오면 되니까 다리만 설명할게요. 네, 처음에 1번 포지션입니다. 잠시만요. 네, 다리만 나오면 되니까 다리만 보일 수 있도록 설명해 볼게요. 네, 1번 포지션이에요. 1번 포지션. 지금 다리를 제가 지금 저는 다리 라인이 이쁘지 않아서 살짝 비었습니다. 오다리예요. 네. 자, 1번 포지션은 다리를 들어서 옆으로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을 붙이려고 이
엉덩이랑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무릎 붙이려고 힘줘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X자이신 분들은 조금 더 벌려서 붙일 수 있게. 네, 저는 이 상태로. 그럼 세컨 포지션. 자기 무릎 어깨 넓이 정도로만, 어깨 넓이 정도로, 네,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3번 포지션.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3번 포지션. 네. 발과 발 사이 족궁에 있는 곳에 뒤꿈치가 닿게 해서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3번 포지션. 네, 4번 포지션은 그 상태에서 탄듀라고 하죠. 저희 발바닥 앞에 나간 그대로 해서 턴아웃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풀리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꿈치랑 앞에 발 앞꿈치 붙이고, 무릎 붙이고, 무릎 체크하시고, 자, 엉덩이에 지금은 일단 요렇게만 아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5번 포지션. 그 다음에 팔도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팔 아래에 있는 앙바, 아나바, 알롱제, 아노. 1번 앙바, 아나바, 알롱제, 아노. 아노할 때 팔 뒤로 오버되지 않게 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제가 팔을 옆으로 올렸을 때, 자, 뒤로 일자로 피라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내가 살짝 시선을 위로 올려봤을 때 팔이 손이 보일 정도로 살짝 앞에 있는 포지션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나방도 옆에까지 아니고 살짝 앞쪽으로. 모든 팔은, 네, 저의 몸 앞에 저의 컨트롤 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원을 그릴 때 네, 위에서 보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현대무용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기본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지금 처음 이제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니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이 포지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영상도 보셨고 오늘 이 기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또 현대무용 하면 또 여러분들 또 자주 하시는 게 이제 구르기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구르기만 한번
제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뭐 다른 수업을 또 진행해 볼게요. 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이 집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무리해서 뭔가 자꾸 수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일단 제가 가능한 한 당분간은 이렇게 좀 이론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주 두 번만 더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랑 해서 그 전에 이런 이론에 대한 것들이나 궁금증이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먼저 해결을 하고 만나서는 계속 실기 위주로 계속 여러분들 조금 타이트하게 더 몰아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체형이 좋은 체형은 아니라서 시범을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혹시나 괜찮은 영상들이 있으면 제가 찾아서 또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남겨둘 테니까 보시고 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포지션들은 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힙합 하시는 분들이 현대무용 하신다고 뭐 이런 얘기는 또 하지 말고 일례로 이제 좀 그래도 유명한 뭐 컨템포러리 발레 하시는 분들 뭐 NDT나 그리고 바체바 댄스 컴퍼니나 이런 단체들 영상 혹시 보시면 그래도 이 기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찾아서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상 교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과제가 없어요. 과제가 없습니다. 좋으시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